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라남도 담양여행 베스트 8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나무와 메타세콰이어를 비롯한 단풍이 멋있게 물드는 가을에 방문하면 더욱 멋진 담양이죠. 유추여행이 선정한 담양여행 베스트 8은요, 소세원, 명호콘 원림, 중록원, 관방제림, 그리고 국수거리, 메타세콰이아랜드, 메타프로방스, 담양호 국민관광지입니다. 그럼 담양여행 출발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소세원입니다. 소세원은 담양의 남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입장료는 성인 2,000원, 군인 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이고요. 운영시간은 9시부터 17, 18, 19시까지 계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단풍과 대나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소세원은 한국 민간 원림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명승 40호인 곳입니다. 1,400여 평의 공간에 건축 및 조경물이 자연과 조화를 절묘하게 이루고내고 있어서 곳곳에 조선시대 선비들의 심장이 묻어나는 곳이죠. 소세원 건물의 뒤편으로 뒷동산 같은 곳을 올라가면 소나무 숲이 있고요. 소세원 오른쪽 옆길로 가면 대나무 숲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숲길이 길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대봉대와 광풍각, 그리고 제월당이 있고요. 긴 담장이 동쪽에 걸쳐 있고 북쪽의 산사면에서 흘러내린 물이 계곡을 이루고 담장 밑을 통과해서 소세원의 중심을 관통합니다. 소세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월당에 앉아서 선비처럼 사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세원의 주요 수목은 대나무와 매화, 소나무, 난, 동백 등이 있고요. 초본류는 석창포와 창포, 맹문동, 국화 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도 좋겠지만 가을에 가면 더욱 아름답고 좋은 소세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명호콘 원림으로 왔습니다. 명호콘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명호콘은 조선시대 오희도가 살던 집의 원림입니다. 오희도의 아들 오희정이 명호콘을 짓고 건물 앞뒤에는 네모난 연못을 파고 주위에 꽃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었던 정원이죠.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연못 주변에 심어진 배롱나무꽃 때문인데요. 여름철이 되면 석 달 열흘 동안 붉은 꽃나무가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풍경이 장관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곳이죠. 제가 갔을 때는 가을이라서 배롱나무 꽃을 보지는 못했지만 꽃잎이 없어도 배롱나무 자체의 우아한 자태와 어우러지는 정원, 그리고 명호콘의 정취가 아주 좋더라고요. 배롱나무 꽃의 장관을 보시려면 7월 말쯤 여름에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담양의 대표 관광지 중록원입니다. 중록원은 담양의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내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중록원, 관방제림, 국수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3,000원, 군인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이고요.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 19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록원은 성악산 일대에 약 16만 제곱미터를 조성한 울창한 대나무 숲이죠. 매표소를 지나고 봉황루를 지나고요. 운수 대통길을 지나고 사랑이 변치 않는 길을 지난 후 성인봉과 둘레길을 거치고 철학자의 길, 생태전시관을 거쳐서 중마고길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매표소를 지나서 처음 만나는 곳은 바로 봉황루입니다.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요. 2층으로 올라와서 잠시 쉬면서 내려다 봤습니다. 물론 1층에 차 마시기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운수대통길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앞으로 운수대통 하겠죠? 중록원은 총 2.2km의 산책로를 걸으면서 중림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각거리는 댄잎 소리를 듣고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기분이 아주 상쾌한 곳이죠. 아주머니가 신선 노름하고 있는 이곳은 영화 알포인트의 촬영 장소라고 하네요. 중림폭포에서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가 대나무와 잘 어울립니다. 나 혼자 걷고 있는 이 길은 사랑이 변치 않고픈 사람과 함께 걸으면 좋은 사랑이 변치 않는 길입니다. 쭉 가다 보면 부리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 앞으로 가면 성인봉이 나오고요. 이 샛길로 내려가면 추억의 샛길로 내려갔다가 성인산 오름길을 통해 다시 오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짧은 둘레길이 나옵니다. 세 바퀴를 돌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세 바퀴를 돌고 성인봉에 올라서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길로 내려가면 한옥 카페가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후문 매표소가 있는 방향입니다. 다시 돌아 나와서 생태전시관 이남 아트센터를 돌아보고 중록원의 중림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관방제림은 거대한 풍치림을 이루고 있는 제방입니다. 담양시내의 중록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죠. 입장료는 무료, 연중 무휴, 주차는 제방 아래 공영주차장, 국수거리 주차장, 중록원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여유가 있어서 이 중 한 곳에 주차를 하고 세 군데를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관방제는 관방천에 있는 제방으로서 총 6km에 이르는 곳인데요. 관방제가 유명한 이유는 약 2km 정도에 걸쳐 거대한 풍치림을 이루고 있는 이곳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풍치림을 관방제림이라고 부르는데 면적이 49,228제곱미터에 추정수령이 300에서 400년에 달하는 나무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199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을이 되면 이 빽빽한 나무들이 붉은색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풍경이 아주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여유를 즐기는 아주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된 곳이죠. 이번에는 허기를 채우러 국수거리로 왔습니다. 중록원과 관방제림의 바로 길 건너 옆쪽으로 있는 곳입니다. 국수니만큼 저녁보다는 점심 식사로 오기 좋겠죠. 제방길을 쭉 따라서 국수가게가 질비해 있는 곳입니다. 저도 적당한 가게를 선택해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바로 옆에 개천을 바라보면서 국수를 즐길 수 있어서 운치가 좋았습니다. 국수 맛은 멸치 국물 맛이 아주 시원한 잔치국수 맛입니다. 눈이 돌아갈 정도로 아주 맛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점심 식사로 간단히 즐기기에는 일품이었어요. 유추여행 최초로 먹방을 보여드리네요. 시원한 잔치국수 먹고 다음 여행지로 떠나기 좋은 국수거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메타 세쿼이아 랜드입니다. 앞에 보이는 메타 프로방스의 대각선 길 건너에 있습니다. 주차도 메타 프로방스 쪽에 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죠. 입장료는 일반 2,000원, 청소년 군인 1,000원, 어린이 700원이고요. 운영시간은 9시부터 19시 혹은 18시까지입니다.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은 1972년 담양군에서 국도 24호선의 5km 구간에 5년생 메타세콰이어 나무 1,300본을 식재하여 조성한 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손꼽히는 곳이죠. 양옆으로 쭉 뻗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은 언제 오더라도 좋지만 가을에 오면 특히 더 멋있는 곳이죠. 매표소에서 500m 지점쯤에 있는 연못과의 정치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입구에서 매표소까지 300m가 1구간이고요.
매표소에서 1.2km까지가 2구간, 나머지 600m가 3구간입니다. 여기가 2구간 끝 지점인데요. 저는 여기까지만 왔다가 되돌아갔습니다. 걷고 뛰기 딱 좋은 길이라서 그런지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중간에 영화 드라마 세트장이라는 곳도 있고요. 여기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500m 지점쯤에 있던 연못이 있는데요. 여기 근처가 참 멋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정치가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가족,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곳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개구리 전시관 안에는 그닥 크게 볼거리는 없었지만 개구리 생태공원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볼만했습니다. 잔디밭 한쪽으로 김정호 노래비가 있어서 이게 여기 왜 있나 했는데 김정호님이 담양 국악인의 후예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메타세콰이어 랜드를 돌아봤습니다. 메타세콰이어 랜드를 나와서 대각선으로 길을 건너면 바로 메타 프로방스가 있습니다. 메타 프로방스는 휴양지로 유명한 프랑스의 도시 프로방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감성을 컨셉으로 조성된 관광단지입니다. 메타 프로방스는 개인 관광객을 위한 식당, 카페, 쇼핑 공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족 및 동호회 단위의 관광객을 위한 패션거리, 디자인 공방, 체험관, 상업공간 등이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공존하는 열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중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좀 열기가 식어서 그런지 다소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많이 아쉽더라고요. 곳곳에 먹거리 공간과 포토존들이 감성 있게 조성되어 있으니까 여행의 여유를 즐기러 오면 좋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담양호 국민관광지로 왔습니다. 담양호 국민관광지는 담양의 북쪽에 있는 담양호와 추월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추월산이고요. 입장료 무료, 상시 개방, 연중 무휴입니다. 주차는 추월산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 관광지에 어탕국수가 유명하다고 해서 적당한 식당에 들어가서 어탕국수를 먹어봤습니다. 어죽 아시죠? 어죽의 맛인데요. 죽이 아니라 국수가 들어있는 맛이더라고요. 해장으로 좋았습니다. 이번 담양 여행에서는 국수 먹방을 자주 보여드리네요. 자, 이제 용마루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걷는 코스가 이렇게 걷게 되는 용마루 1길인데요. 이 길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용마루 길은요, 이 코스가 3.9km의 용마루 1길이고요 2.6km의 용마루 2길, 6.1km의 용마루 3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마루 1길은 나무로 된 목교를 건너면서 시작되는데요. 목교는 오르락내리락 부드러운 곡선미를 살려서 설치했고요. 다리 중간에는 전망대처럼 되어 있네요. 저 앞에 바위에는 인공폭포가 멋있다고 하던데요. 오늘은 가동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용마루 1길은 총 3.9km로 나무 데크 구간 2.2km, 흙 산책길 구간 1.7km로 조성되어 있고요. 도보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쉼터가 있어서 좋았고요. 산책로의 왼쪽에는 울창한 숲이 있어서 좋고요. 오른쪽으로는 담양호의 맑은 물이 한 폭의 그림같이 펼쳐져서 걷는 내내 상쾌하고 힐링되는 산책로입니다.
저는 1.8km 지점쯤에 있는 이곳 전망대까지만 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가보시고요. 어땠는지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을 정치가 무르익으니까 산책로가 더욱 좋습니다. 육마루길은 최근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서 담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가을에 다녀왔던 담양여행 베스트 8 코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곳, 언제 가도 멋스러운 민간정원, 거대한 퉁치림이 감탄스러운 산책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 프랑스에 온 것 같은 먹거리와 쇼핑, 걸으면 절로 힐링이 되는 산책로가 있는 곳, 담양여행 베스트 8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